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잠수함의 활용 정점을 찍는 차세대 프로펠러 개발 소식입니다. 국방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잠수함의 역할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적 잠수함을 발견하는 방법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잠수함의 은밀한 작전 수행과 소나의 탐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향 흡수 타일을 개발해 소음을 줄이고 리튬 전지를 적용해 자막 능력을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무한 잠수가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켜 잠수함의 소음을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하늘의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역할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펠러 소음을 잡기 위해 국내 연구진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차세대 프로펠러 개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프로펠러의 필요성입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손원일급 9척과 얼마 전 진수된 도산 안창호함, 그리고 새롭게 계속 건조 중인 장보고 3급 잠수함 9척을 주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들 잠수함과 계속 건조될 잠수함에는 새로운 리튬 전지를 적용해 20노트급의 최대 속도 발휘 시간이 3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차세대 주력 잠수함들은 현재 하나같이 7엽 프로펠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엽 프로펠러는 10노트 이하의 속도까지는 정숙성이 보장되지만 10노트를 벗어나게 되면 소음이 터무니없이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리튬 전지를 적용해도 프로펠러의 소음 때문에 최대 속도를 낼 엄두를 못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의 상황에서 잠수함이 10노트 이상으로 속도를 내게 되면 적의 소나에 의해 잠수함이 탐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며, 이는 잠수함에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7년 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장내 잠수함용 저소음 추진기를 개발하는 미래 잠수함 저소음 추진기 특화 연구실을 설립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곳에 2023년까지 6년 동안 약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실에서는 미래 잠수함에 적용할 수 있는 저소음 추진기의 소음 측정 예측, 소음 저감 설계 기술 이론 체계를 정립합니다. 복합체 추진기, 펌프제 추진기를 비롯한 최신 저소음 추진기 개발도 진행합니다. 여기서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후 국방과학연구소가 탄소 복합체 추진기와 펌프제트 추진기 등 최신 저소음 추진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프로펠러 시제품을 개발해 실제 잠수함에 장착하여 테스트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이 되면 도산 안창호함이 실전 배치 단계가 예상되므로 기존의 장보고함들은 순차적으로 퇴역하게 되며 이 퇴역 잠수함을 활용해 테스트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잠수함 프로펠러 기술의 등장입니다. 잠수함 건조 기술 최강국 중 하나인 독일의 HDW사는 2000년대 초반 212급 잠수함에 새로운 5엽의 고스큐 프로펠러를 장착시켜 선보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7엽 프로펠러는 10노트가 넘으면 소음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개선한 고스큐 프로펠러를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펠러는 얼마 안가 균열 발생 문제에 봉착해 소용돌이를 감소시키는 구조물을 추가한 7엽 프로펠러를 개발해 212급에 교체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5%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한국의 손원일급과 도산 안창호함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탄소섬유 복합제 프로펠러를 개발하고 이를 212급 후기형인 U35와 U36에 장착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펠러는 기존 소노스톤 프로펠러보다 소음과 진동 감소 효과가 뛰어나며 내구성 또한 뛰어나고, 거기에 더해 금속 샤프트에 탄소섬유 복합제 블레이드를 하나하나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해 독립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지보수 측면도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금속 재질보다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중량 부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능의 수치는 TKMS사에서 경쟁사 등장에 대한 차단 등 전략적인 이유로 보안에 붙이고 있어 알기는 어렵지만, 호주와 폴란드 해군도 차기 잠수함 사업에 적용을 검토할 만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 성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탄소섬유 복합제 프로펠러 개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미래의 잠수함 기술로 탄소섬유 복합제 프로펠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독일의 사례와 같이 소음 감소와 유지 보수의 용이함, 그리고 무게 감소 덕분에 잠수함뿐만 아니라 일반 선박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연구 단계는 LS다이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복합제 프로펠러에 대한 설계와 대형 수조에서의 테스트를 마쳤으며 실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제품 개발 연구에 돌입하였습니다. 한국은 앞서 독일에 검증된 방식으로 금속 샤프트에 탄소섬유 복합제 블레이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제 프로펠러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복합제라는 특성상 표면 강도가 약해 캐비테이션이 주로 발생되는 프로펠러 중심 팁 부분에서의 침식 문제, 적층된 탄소섬유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독일에서 이를 개선한 것이 금속 샤프트에 블레이드를 개별적으로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캐비테이션에 의한 침식 문제와 블레이드 파손 시 파손된 블레이드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조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최고로 할 수 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은 5,000개 이상의 프로펠러를 제작한 업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 결과만 뒷받침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탄소섬유 복합체 프로펠러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 대한민국이 잠수함의 신개념 고난이도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완성된 프로펠러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